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소자 양부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파워 서플라이의 동작 원리를 많이 강조를 했죠. 강조를 하고 이제 메인보드에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파워는 정상이지만 파워 서플라이는 정상이지만 파워 커넥터를 메인보드에 꽂았을 때 5V가 자꾸 전압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나오지 않는다든가 또 열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단독으로 체크했을 때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를 하니까 이상이 없는데 메인보드에 꽂으면 이상 작동이 나더라. 그런 것도 꽂아 갖고도 단독으로 측정하지 말고 파워 서플라이 커넥터를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에 꽂아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습관도 들여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파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220V를 인가하게 되면 두 가지 전압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웠겠죠. 자, 스탠바이 전원 5V, 보라색 선을 통해서 5V 스탠바이 전원 공급이 되고 녹색 단자를 통해서 5V가 공급이 돼요. 파워온 전압이. 파워온 전압 5V는 뭐에 쓰는 거다?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는 스위칭 전압으로다가 우리가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파워는 정상이었었어요. 자, 그냥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 꽂아가지고 파워온 전압을 한번 재봤습니다. 그죠? 4.43V, 그죠? 뭐 어떤 기계 정밀도 차이는 있지만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5V가 나오는데,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다 알죠. 이거는 DC 모드, 직류 모드로 레인지를 전환을 하고 녹색 단자를 요게 지금 파워온 전압이죠. 이게 파워온 전압이 들어오는 케이블이죠. 그래서 단자죠. 그러면 디지털 택의 흑색봉 어디다 되냐? 여기 지금 파워 커넥터 보면은 색깔별로 이게 검정색이 접지라고 그랬죠. 색깔을 에우라고 그랬죠. 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적색 리드봉을 녹색에다가 단자에 댔을 때 이 전압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안 나오고 재니까 2.0V 뭐 1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파원 회로하고 연결된 쪽에 메인보드 쪽에 어딘가 진행성 불량 내지는 쇼트가 났을 확률이 높다. 그죠? 그때는 뭡니까? 파워 커넥터를 제거를 하고 회로를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소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뭐 절연장을 측정해 본다든가 그 방법은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그렇게 측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파워가 메인보드가 뭐 이상 작동됐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가를 측정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소자 양부 측정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220V를 꽂아 인가하게 되면은 스탠바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디지털 테스터기 흑색 리드봉을 여기 검정 단자에 넣고, 그죠? 스탠바이는 뭐라 색깔별로 외우라 했죠. 보라색이죠. 보라색 됐을 때 5V가 나오면 정상이다. 스탠바이 5V가 나오겠죠. 스탠바이 5V는 뭐에 쓰기 위한 거다? 어떤 장치가 기본 동작을 하기 위한 기본 전압으로 제공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 쟀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5V가 아니라 뭐 2V, 뭐 0V 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느가 회로에 스탠바이 회로하고 연결된 어느가 회로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럼 뭡니까? 역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뭡니까? 파워온 버튼을 눌렀어요. 220V 전원만 인가하면 5V하고 스탠바이 5V하고 파워온 전원 5V만 나오는데 메인 전압은 기동을 안 했죠. 이제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온 버튼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파워온 시그널이 IO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로 들어가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내부 가공을 해서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갖다가 바로, 그죠? 바로 어디를 주느냐? TR 베이스로 준다 그랬죠. TR 베이스로 주게 되면은 이 파워온 녹색 단자 이 5V는 TR의 컬렉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베이스에다가 사우스 브리지로부터 5V의 부팅온 트리거 신호를 받다 보니까 베이스에 어떤 전압이 공급되다 보니까 컬렉터에 대게 했던 5V가 에미터로 흐르게 되는데, 에미터는 뭡니까? 접지가 되어 있다 그랬죠. 5V가 접지로 흐르면서 0V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는 전이차를 이용한다 그랬죠. 5V 때는 메인 전압이 동작 안 되다가 0V로 떨어지게 되면 스위칭 신호에서 0V로 떨어지게 되면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5V, 3.3V, 12V, 마이너스 12V 파워 시그널이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각 장치에 공급이 되더란 얘기죠. 자, 파워 버튼 눌렀어요. 그럼 부팅온 트리거 신호가 일단은 TR 베이스로 타치를 했겠죠. 커넥터 에미터 흐르니까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메인 전압 기동하는 명령을 받았어. 기동해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뭡니까? 이제 메인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인 전압이 나오면서 뭡니까? 이 파워온 단자는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흐르다 보니까 0전위로 떨어지겠죠. 0V가 나와야 되겠죠. 자, 메인 전압을 기동해서 재봤어요. 자, 녹색 단자에다가 적색 리드몽을 대니까 0V로 떨어졌습니다. 왜? 스위칭 신호를 받으니까 5V에서 0V로 떨어지는 거예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다 보니까 0전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0V가 나왔죠. 이게 정상이죠. 지금 돌아가고 있죠. 메인 전압이. 예. 근데 이게 되니까 이게 5V가 나오고 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스위칭 회로에. 자, 그래서 0V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이제 또 뭘 또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파워가 정상 가동이 되고, 파워 측면에서 봤을 때, 내 파워는 이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차를 두고 뭐 준다 그랬죠? 파워고 시그널, 피지 신호를 준다 그랬죠? 이 피지 신호는 메인보드 전체 장치가 동작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 신호를 쓰는 건데, 무지하게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파워고 시그널, 보통 피지 신호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지 신호가 일단 메인 전압이 기동했으니까 시간차를 두고, 이제 이 파워 커넥터, 무슨 선? 회색 단자가 뭐라고 그랬죠? 회색 단자가 파워고 시그널을 보내주는 케이블이라고 그랬죠? 자, 거기를 한번 재보는 겁니다. 파워고 시그널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건 펜은 도는데 왜 부팅이 안 되지? 피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리셋 신호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보는 거예요. 딱 재더니 5V가 나와. 정상이다. 이게 5V가 안 나온다. 0V다 그러면 뭡니까? 뭔가 이 피지 신호를 주는 이 회로 쪽에 뭔가가 쇼트가 났거나 어떤 진행성 불량으로다가 단독으로 파워를 점검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커넥터만 연결하면 이상이 생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회로를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 피지 신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피지 신호 들어오니까. 자, 이제 CR2032 배터리가 지금 제대로 전압이 들어오는지, 그죠?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220V 코드를 뺀 상황에 작업하는 게 좀 정확하겠죠. 자, 일단은 DC 모드로 놓고 이런 단자들이 다 접지죠. 그라운드죠. 나사 박는데도 그라운드고, 여기다가 흑색 리드몽을 대고 CR2032 배터리 이 앞에 이 단자가 플러스 단자죠. 그러니까 3.0V 이상 나왔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쟀더니 이게 뭐 1.0V 뭐 0.5V 나온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교체하고 봐야 되는 거죠. 교체를 하면 됩니다. 자, 2핀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2핀짜리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있겠죠. 얘도 재보니까 2.4V가 나왔어요. 이건 갈아주는 게 정상이겠죠. 3.0V 이상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동작은 됩니다. 그죠? 단지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뭡니까? 이 사우스 브리지 안에 내장된 RTC NVRAM에 저장된 시간과 사용자가 셋업에서 정의한 그런 값들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왜? CMOS, 즉 RTC NVRAM은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항상 전기를 공급해줘서 그 메모리가 안에 있는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RTC NVRAM, 즉 CMOS의 특성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CMOS를 가리면 뭐라고 얘기했죠? 콤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아주 저전력으로 그 공급돼도 데이터가 저장되게끔 하는 그런 특수한 칩입니다. 이게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반도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CMOS 클리어 점퍼라고 그랬죠. 이게 3단자로 구성된 CMOS 클리어는, 자, 위에가 1, 2, 3번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이 애웠을 것 같은데 이게. 자, 이 세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에요. 1, 2번은 뭐라 했어요? 노멀이라고 했어요. 2, 3번은 뭐라 했습니까? 클리어라고 그랬어요. 자, 1, 2번에 여기 지금 1번, 2번 돼 있죠. 이게 노멀입니다. 이거 재봤어요. 재봤더니 2.9V 이상이 나와. 이게 3V 배터리에서 2.9V 전압 강화 때문에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정상입니다. 여기를 쟀더니 이게 0V에 0V. 이건 클리어에다 꽂았다는 얘기죠. 그럼 점퍼를 빼서 2번, 3번에다 꽂아와서 되니까 나오더라. 그러면 얘가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겠죠. 마킹이 안 돼 있다면.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CMOS 클리어 점퍼가 이게 클리어 단자로 가 있으면 파워 버튼 눌러도 메인이 동작을 안 돼요. 동작을 안 합니다. 얘가. 그죠? 메인 전압이 동작을 안 해요. 왜? 이게 그라운드로 전기가 흘러버리다 보니까 사우스에 전기가 공급돼야 뭐 부팅이 되든 말든 할 텐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혹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컴퓨터 가게 사장님들이 이제 수리한다고 이거를 어디서 들은 거는 좀 있어서요. 이거를 클리어로 딱 해서 해놨어.
근데 이걸 노말로 옮기는 깜빡했어.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유관 검사에서 뭐 테스트하기로 재도 되잖아요. 이게 뭐 칠해져 있다 않다면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 클리어 점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점퍼가 꽂았으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아 이건 노말이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어디 단계를 거쳐온 거라면 뭐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던 컴퓨터하게 수리가 들어왔던 무조건 재봐야 돼. 한번 재봐야 됩니다. 이 클리어는. 그죠? 얘가 되면 메인 전압이 기동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보니까 0V더라. 이 클리어죠. 그죠? 그럼 뭡니까? 빨리 노말도 고쳐야 되겠죠. 자, 2단 잡피는 뭡니까? 2단 잡피는 이게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단자가 회로는 제가 설명드렸죠. 단자가 1번 2번 있어요. 1번 2번 2번은 뭡니까? 이 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죠? 항상 이게 노말은 이 점퍼가 안 꽂아 있는 단계입니다. 안 꽂아 있는 단계예요. 여기 보면 점퍼 안 꽂아져 있죠. 이게 그죠? 여기다 재니까 하나는 접지니까 재면 0V가 나오겠죠. 재니까는 2.8V 나오지 정상이죠. 그죠? 자, 클리어 점퍼를 꽂고, 그죠? 점퍼를 내가 세팅을 하고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점퍼를. 0V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뭐, 노말로 나오는데 굳이 뭐 여기다가 점퍼를 꽂아서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모스 내용을 요 안에, 그죠? 요 지금 여기 사우스 브리지잖아요. 사우스 브리지. 사우스 브리지인데, 요 안에 뭐가 들어요? 시모스, RTC NVRAM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시모스 램이 있는데, 요 시모스 안에 있는 사용자가 정의한 값을 우리가 이 클리어 시켜줘야 될 그런 수리할 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점퍼를 꽂아서 클리어 해야 되겠죠. 클리어 꽂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한 1, 2분 정도 있다가 그죠? 클리어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셋업 화면을 띄워서 셋업 화면은 어딘 거 띄워야 된다 그랬죠? MC1에 정리된 폼웨어 바이오스의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을 띄우는 거라 했죠. 셋업이라는 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RTC NVRAM에 사용자가 정의한 값이 들어간다. 그죠? 여기 MC1에 이 폼웨어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시모스가 아니란 얘기라고 얘기했죠. 여기다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 그래서 항상 얘가 지워지지 않게끔 이 배터리로다가 CR203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시모스 안에 있는 내용, RTC NVRAM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클리어로 지워줘야 될 때가 간혹 있어요. 수리하다 보면. 그건 이제 여러분이 수리하다 보면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 점퍼를 꽂아서 2핀짜리 2핀짜리 시모스 클리어 구조를 가진 것은 점퍼를 꽂아서 그죠? 클리어를 시켜주는 게 수리할 때 또 우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실행한 후에 전압을 체크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파워온 전압 재는 거죠? 예,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자가 이게 꼭 꽂아야 되겠죠? 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220V 인가하게 되면 그죠? 스탠바이 전압하고 5V가 나온다 그랬죠? 파워온 전압이. 스탠바이 전압은 뭡니까? 녹색 단자 선 색깔을 내오라 그랬죠? 자, 녹색 단자에 대봅니다. 스탠바이 전압이죠? 스탠바이 전압. 예. 이게 좀 접촉 불량이 나서 그러죠? 자, 5V 나오고 있죠? 스탠바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2V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 스탠바이 회로하고 연결된 회로들이 있어요. 뭐뭐 연결된 건 제가 설명해 드렸죠. 거기 쪽에 진행성 불량이라든가 뭔가 쇼트가 나는 거다는 거죠. 자, 이제 파워 버튼을 누른 상황에서 스위칭 신호를 주는 거죠. 스위칭 신호를 주게 되면 뭡니까? 메인 전압이 기동하죠. 5V, 12V, 3.3V, 마이너스 12V 파워구 시그널이 들어온다 그랬죠. 자, 파워 팬이 돌고 있죠.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자, 파워온 전압을 재봤어요. 전이 촬영해서 가동한 거니까 얘는 0V, 정전이 떨어져야 이게 동력이 되겠죠. 0V가 나오죠. 그죠? 파워온 전압 누르기 전까지 뭐 5V가 나오다가 이제 스위칭 시에 0V 떨어진 거죠. 자, 회색 단자를 통해서 PG 신호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상이 없다. 내 파음이 이상이 없다. 이 PG 신호를 가지고 뭡니까? 메인보드가 리셋 신호를 쓰는 아주 기본적인 신호를 쓴다 그랬죠. 이걸 이용해서 자, 5V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그 전압 5V, 12V, 3.3V가 나오나 재보면 되겠죠. 자, 시모스 클리어 단자. 예, 시모스는 이제 배터리 전압을 재는 거죠. 3V 정상.
크리어 단자 하니까 마찬가지로 전압이 나오겠죠. 예, 정상이죠. 이게 0V가 나왔다. 이게 크리어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긴 장이 접지니까 0V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팅 에러 쪽, 시모스 부팅 에러 쪽에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죠? 간혹 이제 뭐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거를. 그 다음에 2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배터리 정상 나오고, 이 점퍼가 안 꽂은 상황이 노말이라고 했죠? 전기가 공급되는 상태. 자, 점퍼를 꽂으면 뭡니까? 2번이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죠? 접지로 전기가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뭡니까? 0V가 나와야 되겠죠. 자, 점퍼를 꽂은 단계가 2단자는 크리어 단자입니다. 이게. 자, 0V가 나왔죠. 그래서 전기가 다 그라운드로 빠져나간다. 이게 이제 크리어 단자 점프 2핀짜리 시모스 크리어 단자에 점퍼 세팅을 했을 때의 전압입니다. 자, 220V를 인가한 상황에서 LDO 레귤레이터 입력 전압을 재면요, 항상 이 5V가 입력이 들어가야 돼. 얘는 뭐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스탠바이라고 연결되어 있죠. 스탠바이 전압이 여기로 들어가요. 인풋으로. 인풋 들어가기 전에 한번 콘덴서, 이 앞에 콘덴서를 거친다고 그랬죠. 예? 바로 5V가 스탠바이 전압, 그죠? 이 5V가 바로 레귤레이터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콘덴서를 거쳐서, 여기 아웃풋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이 아웃풋 단자로다가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요 콘덴서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사우스 브리지 쪽으로 공급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인풋을 한번 재봤어요. 근데 이 5V가 나왔어. 5V 이상이 안 나오고 4V로 떨어지더라. 물론 레귤레이터 쪽에 LDO의 분량도 있겠지만 이 콘덴서 용량 감퇴를 위해서 얘가 5V를 이쪽 스탠바이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용량 감퇴가 되다 보니까 얘가 입력 쪽에 5V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콘덴서 용량 측정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하라 그랬죠? 이 레귤레이터 쪽에 절연 저항을 이 저항 모드로 놓고 절연 저항을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인풋과 아웃풋 절연을 했을 때 300오hm 이상을 넘어가는지, 쟤니까 150오hm 나온다. 용량 감퇴죠. 갈아줘야 되겠죠. 갈고나 측정하니까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얘는 쟤니까 절연 정상이야. 그렇다면 뭡니까? 이 콘덴서 요놈들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빼가지고 캐패시턴스 메타라든가 아니면 LCR 메타라든가 아니면 다기닝 테스터, 수리맨들이 잘 많이 갖고 있는 다기닝 테스터니까 용량이 많이 감퇴됐더라면 이거 갈고 나면 제대로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5V가 들어가는지 레귤레이터 쪽에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죠? 다 정상되는데 이걸 잴 필요는 없겠죠. 오동작업 한다 그런다면 그때 이제 수리하는 점검 포인트인데 뭐 공부 차원에서는 여러분 할 수가 있겠지만, 그죠? 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재는 거고요. 출력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LDO 레귤레이터 3.3V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쟀더니 3.296에는 정상이죠, 얘가. 근데 얘가 1.8V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레귤레이터가 1.8V가 아니야? 여기 보면 표기명이 있죠. 그죠? 그 표기명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전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앞단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콘덴서가 있다고 그랬죠. 출력단엔. 얘가 용량 감퇴가 됐는지 아니면은 얘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내부 절연 저항이 많이 다운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반복해서 좀 많이 좀 드리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한두 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머릿속에 이 내용이 지금 확 들어올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3.3은 정상이다. 이쪽은 이상이 없네. 그럼 다음 단계를 가야 되겠죠. 대신에 이걸 수리하기 전에 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됩니까? 시모스 회로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 립스보드 수리할 때 립스보드 회로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죠? 그죠? 박혀 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시모스 회로를 점검할 때 시모스 회로가 딱 앞에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되고, 부팅 회로 쪽에 있는 부팅 회로가 딱 그려져야 되고, 그죠? 바이오스 회로는 바이오스에 그려져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우리 AD보드 수리할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느 쪽에 회로가 그려져야 수리를 하는 거지. 메인 전압을 통해서 최종 부하로 어디로 가지 이게? 그 단계를 여러분들 알아야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메인보드도. 자, 이제 크리스탈의 그 VC 전압이 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그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크리스탈이 정상이라도 VC 전압, 얘 에너지 공급을 안 하면 이 수정 발진자가 동작을 하겠습니까? 수정 발진자는 어떻게 발견했다 그랬죠? 수정을 어떤 일정한 각도로 잘라서 양쪽에 리드를 빼가지고 전압을 가하니까 특정 주파수가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드 양단에다가 전압을 가해줘야 되는데 전압이 공급 안 되겠다 그러면 얘가 정상이라도 지금 사우스에 공급되는 크리스탈 즉 수정 발진자는 몇 킬로짜리 쓴다 그랬죠? 32.768kHz를 쓰는데 주파수가 안 나오겠죠. 주파수가 안 나온다. 그럼 뭐 전압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정상이잖아요. 0.2V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0.2에서 1.6V인가 뭐 그 정도 나오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나오나 보면 나오네. 그러면 발진이 안 되나? 야, 이거 얘 불량 아니야? 그리고 얘를 갈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탈의 저 수정 발진자의 VC 전압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압만 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원 소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PWM이라는 이런 발진하는 내용 애들은 전압만 재서는 안 돼요. 그죠? 안에 내부의 발진회를 통해서 발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부 발진과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제대로 돼야 이게 전압이 나오는 건데, 이 크리스탈도 발진 소자잖아요. 그죠? 이런 발진이 제대로 나오는 거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발진, 파형이 재는 것은 오실로스코프로만 가능해요. 테스트하기는 전압을 재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은 주파수 카운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주파수 카운터를 했을 때 디지털 계기판에 이게 만약에 32.768이 나면 32.768kHz가 딱 찍힙니다. 그죠? 테스트하기처럼 그런 주파수 카운터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테스트하기 있으면 테스트하기 다 나오니까 하나만 쓰지, 예전에는 이제 주파수 카운터를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재서 전압은 들어가는데 측정했더니 파형이 안 나온다. 얘 죽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크리스탈이라는 이 소자가 그렇게 뭐 많이 나가고 가는 그런 소자는 아니에요. 예? 이게. 근데 이제 간혹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자세히 보면 뭐냐면 다 리드가 두 개 나왔죠. 얘가 지금 흔들리지 않게 이 밑에 본드로 붙여져 있어요. 누가 이걸 떼가지고 이 다리가 쇼트돼서 이게 있는 경우, 이게 유관 검사가 중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이게 쇼트되는 경우, 쇼트가 되면 어떻게 동작은 안 되겠죠. 그죠? 쇼트가 되면 이 다리가 꼬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이렇게 뭐 애먹으라고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그런 것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움직이게끔 이런 것들은 요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된 거, 그런 거는 그 참 안 흔들리는데 이렇게 리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리드 타입들은 이 꼬여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발진하는 소자는 전압도 중요하지만 이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발진 소자들은. 자, 레귤레이터 전압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네, 5V 정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졌다는 뭡니까? 이 소자가 불량이든 인풋에서 공급되는 콘덴서가 용량 감퇴든 출력을 재봤어요. 3.298 정상 나옵니다. 떨어진다? 얘가 불량이든 레귤레이터가 출력 콘덴서 불량이든 할 겁니다. 자, 여기 크리스탈 재봤어요. 0.5V 이상 정상이죠. 예, 전압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전압만 재면 안 닿는다고 그랬죠? 파형도 측정해야 된다 그랬죠? 자, 아이오 칩도 보면 우리가 전기가 5V가 들어가요. 그죠? 들어갈 때 이제 여기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QFP 타입으로 이 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다리를 재면 쇼트가 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다리와 연결될 찍어봤을 때 이 5V가 나오면 얘가 VC 전압 공급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오 칩도, 이 슈퍼 아이오 칩도 우리가 부팅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칩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요 단전을 재서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은 요 지금 그 아이오 칩들은 보통 IT사 아니면 윈본드 걸 많이 쓰는데 데이터 시트를 찾으면은 뭐 어느 단자가 뭐라는 게 쭉 나오죠. 그런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오 칩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 이 다리를 찍으면 촘촘하기 때문에 쇼트가 나서 얘 나가버려요. 이 아이오 소자는 열과 근데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그죠? 전압이 들어가고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봐요. 자, 220V가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탠바이 전압 재면 당연히, 그죠?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자,
지금 이 스탠바이하고 연결된 레귤레이터가 어느 쪽인지 여러분 찾으려 그러면은 이 방법이 하나 있죠. 이 디지털 때 부자 모드로 놓고 흑색 리드봉을 보라색이 뭐라 그랬죠? 보라색이 스탠바이 케이블이라 그랬죠? 걔 꽂고 적색 리드봉을 레귤레이터 비스무리한 것에다가 한번 찍어 보세요. 이 다리가 3개면 레귤레이터는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 3단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인풋이 그런지 모르니까 3단자 한번 찍어봐요. 근데 부자가 울린다면 걔가 스탠바이 연결된 레귤레이터다. 물론 오래 수리해보면 뭐 그런 거 알겠지만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찍었을 때 그 부분이 부자가 울린다. 얘가 요게 인풋 단자구나. 이게 바로 그 레귤레이터구나. 이 레귤레이터 5V 3.3V 찍혀서 시모스 부팅 웰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소자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감 잡으시면 되겠죠. 자, 220V 인가장 스탠바이 전원과 연결된 레귤레이터를 찾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 요게 인풋이에요. 인풋이 이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단자를 찍어봐야 되겠죠. 일단 울린다 그러면 걔가 이제 스탠바이 전원하고 연결된, 그죠? 연결된 전원 소자니까 부자가 울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찾는 방법도 있다. 자, 220V를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워온 전압과 녹색 단자 연결된 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찾아보면 이제 IO에서 이 파워온 시그널을 주는 게 있고요. 또 사우스에 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표준으로 보통 IO를 들어가서 사우스에서 제어신을 주는데 IO에서 바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파워온 단자하고 이쪽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런 쪽을 찍어봤을 때 이제 물린다 그러면 이제 IO에서 파워온 시그널이 들어가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쪽에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고. 한번 쓱 긁어봅니다. 리드를 이렇게 이쪽 리드를 너무 세게 긁으면 쇼트가 되니까 이 다리가 이 전원이 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구부러져요. 이게 붙어버리는 게 쇼트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빼고 이쪽 손에 살살 긁어 나가면 이 파원 단자와 연결된 리드가 이 소리가 날 거예요. 그죠? 거기가 뭡니까? 이 파원 단자하고 연결된 회로죠.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크리스탈이라는 발진 소자들은 파형도 측정해야 된다 그랬죠. 전압도 중요하지만 측정해 보고요. 자, 전해 콘덴서 측정하기는 우리가 캐펜스 메타를 주로 썼는데 이 치 콘덴서는 우리가 참 이 양부 측정하기가 굉장히 용량 판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트위저 같은 거 쓴다 그랬죠. 치 콘덴서 양부 판별법은 보통 우리가 저항 모드로 많이 해요. 저항 모드로. 치 콘덴서는 쇼트가 주로 많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항 모드로 놓고, 그죠? 양단을 측정이니까 90.75ohm이 나왔다. 이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근데 뭐 0.15ohm, 뭐 0.05ohm 나왔다면 이 쇼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항 모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해보면 되겠죠. 뭐 이런 쇼트가 났다면 보통 0.15ohm, 0.3ohm, 5ohm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건 쇼트라고 봐야죠. 제일 많이 쇼트가 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의 패널 보드에 보면, 그죠? 그 우리가 LVDS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가는 패널 보드가 있죠. 거기 이 치콘센서에도 많이 쇼트가 납니다. 그래서 이 LVDS 케이블만 꽂으면 5V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VC단을 찍으면은 3.2V, 3V, 2V만 떨어져. 그러면 어디가 쇼트가 났다는 얘기예요. 보통 보면 이 치콘덴서, 치코일들이 쇼트가 많이 나서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는 거죠. 저항 모드를 많이 측정을 합니다. 저항 양판별별 이거는 쉽죠. 쉬운데 보통 메인보드는 치콘덴서를 쓴다, 칩저항을 쓴다 그랬죠. 칩저항은 표기명을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 몇 번 내가 얘기한 거죠. 이거 그죠?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셋째 곱수라고 그랬죠. 그죠? 첫째 자리수 4, 둘째 7, 47 그냥 읽으면 되고 뒤에 곱수예요. 10의 영승은 뭡니까? 수학 얘기만 하면 머리 아프죠? 10의 영승은 1이죠. 47 곱하기 1은 47ohm이죠. 빨리 읽어야 돼. 딱 쟀더니 44.75ohm이었어. 아, 정상이다. 이 쟀더니 25ohm이 나왔어.
용량 감퇴죠. 그 빨리빨리 읽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61X 나왔어요. 61오면 아니죠. 이거는 뭐라 했어요? 정 SMD 코드북을 찾아서 61X를 찾아야 나온다 그랬죠. 이 한계를 넘어가니까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카페에 보면은 요 저항에 그 SMD 코드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X는 저도 뭐 찾아봐야 돼. 모릅니다. 예. 그 값을 알고 측정을 해서 비교해서 얼마 차이가 나는지 해서 양인지 분지를 여러 개 판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칩저항 같은 경우는 표기가 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읽을 줄 아는 요런 건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카페에 있는 SMD 코드북을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프린터 출력해서 갖고 있으면은 그죠? 코드북을 하나 이게 다 보면서 하면 되겠죠. 스마트 트위저 같은 거 있으면 좀 편해요. 집게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찍으면 딱 나오잖아요. 이제 기기마다 오차 차이는 좀 있어요. 얘는 45.8이 나왔죠. 정상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돈이 좀 많으면은 참 편리한 게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굳이 테스트하기 했으면 이거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걸 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요런 게 있으면은 수리 시간을 좀 단축할 수는 있겠죠. 왜? 테스트하기는 양쪽 리드봉을 갖다 대고 이래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근데 얘는 집게 형식이 있으니까 한 손으로다가 딱 재면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판별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저가 스마트 트위저는 RCD 밖에 안 돼요. L 인덕터 값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가이기 때문에 저 저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L 값까지 나오는 거 있으면은 굳이 이제 뭐 LCL 메타 같은 거 안 갖고 있어도 되는데 좀 가격이 20만원대 이상이죠. 자, 그리고요. 스위칭 다이오드 같으면은 다이오드가 보통 요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요게 3번이 공통 단자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다이오드를 많이 씁니다. 이게 3번이 공통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측정할 때 요렇게 한 번을 재야 되는데 3번이 공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위칭 다이오드는 우리 0.6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라 했죠. 왜냐면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는 턴온 전압이 0.6V고 계류마늄 재질로 한 것은 0.3V다. 그죠? 그래서 테스트하기 디지털 테스트하기에 다이오드 모드를 넣고 전압을 측정했을 때 0.6V가 나오면 정상이다. 이 패널보드엔 이런 또 다이오드를 많이 써요. 재보면은 한쪽 재가지고 0.6V, 한쪽 재하고 0.6V 나와야 되고 역방향 안 나온다. 그럼 정상이겠죠. 쟀는데 역방향이라든가 정방이다 0.0V 나와 쇼트겠죠. 쇼트가 난 거죠. 그럼 이제는 교체해 주시면 되겠지. 자, 고장 수리 시 개선 팁은요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